네, 주식 고수들은 딱 한 종목만 팝니다. 딱 한 업종.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또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증권가 의견들도 점검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비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저희 이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본격 랠리는 열어보죠. 뭘까요? 지금부터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들썩들썩하실 이슈예요. 오늘 급등해서 팔고 나갈까 하신 분들을 딱 잡는 이슈인데 왜 네. 지금부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지금부터 나올 만한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상당히 뭐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라든지 뭐 군사당국자회담, 적시자회담이 이제 연이어서 이어질 예정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들을 뭐 또 한번 고조시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주가 조작 혐의로 뭐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누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를 트레이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으면 뭐 금요일 날 파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 주말 사이에 또 저희가 또 깜짝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상당히 남북 정상들이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을 안도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물론 많은 분들이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들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정말 무사히 잘 열릴 수 있을까요? 그 뭐 저도 잘 모르겠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맞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나중에 이제 진짜로 남북 간의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뭐 상당히 주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뭐 부모님들한테 왜 그때 주식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런 뭐 이벤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분위기 자체는 북미 정상회담 뭐 안정적으로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권 얘기를 해볼까요? 각 정권마다 사실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 것들이었는지 뭐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하고요. 또 이번 정권에서는 그럼 주도주가 결국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이명박 정부가 이제 2008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 상당히 4대강 인프라 투자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울트라건설 같은 업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뭐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자동차, 화학, 뭐 차화정이라고 얘기하는 차화정. 정유업종까지 네. 상당히 뭐 주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법인세 감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업체들 법인세 감면해주면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뭐 투자자들 수익도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제도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네. 관련 업종들의 랠리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뭐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서 랠리가 많이 나타났었고 또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또 화장품 업종들도 맞네요. 중국 쪽에 이제 가면서 뭐 제약에서는 한미약품 그리고 또 뭐 화장품 쪽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이 상당한 주가 랠리를 보여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당선이 된 이후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내정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대북 이슈가 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뭐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를 조금 개선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상당히 그때서부터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그 이후에도 뭐 당선된 이후에는 뭐 ICBM이라든지
뭐 핵실험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네. 관련된 주가가 뭐 하향세를 계속 기록했었다가 이제 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또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급등으로 내달리면서 뭐 급락분을 단숨에 만회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며 또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죠. 그간 대표님께서는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조금 꾸준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북 경협주 지금 엮이게 너무 많잖아요. 뭐 건설, 철도, 시멘트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추려볼게요.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각 분야별로의 괜찮은 남북 경협주 골라주신다면요. 우리가 뭐 저희는 이제 당선 시기서부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난해 이제 11월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전력과 가스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뭐 몽골이라든지 러시아에 있는 쪽에 대규모 그런 뭐 신재생 발전 단지를 만들어서 일본까지 이제 전력망을 다 구축을 해서 네. 연결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일본 내에 원전 사태가 있은 이후에 뭐 자국에서 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기타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발전 용량을 이렇게 수입해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성 검토가 한국전력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 검토가 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에 직접적으로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할 필요가 없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효과적인 그런 뭐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가스 개발 뭐 잘 알다시피 러시아에 사할린에 가스 광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스 수입국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또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많이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지만 러시아 쪽에는 아직 광구 개발이 안 됐거든요. 많은 매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가스관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이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한테 둘 다 이제 좋은 네.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종단철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또 유럽 쪽에 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보면은 미국과 중국, 홍콩, 베트남 쪽과 교역 물량이 많지 유럽 쪽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량 그 물류 비용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또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6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도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그 금강산이라는 게 이산가족 상봉센터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회담이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난티 같은 회사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면에는 소개가 됐었는데요. 동북아 슈퍼그리드 관련주는 뭐 LS 산전 혹은 재룡전기, 선도전기 대표님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관련해서는 동양철관 또 한반도 철도 연결해서 현대로템이나 데아티아이 그리고 금광산 부분은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남북 SOC 관련해서는 뭐 다스코, 히림, 신원 등의 일단 화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봐도 사실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네, 저희도 보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를 뭐 회사 측에서는 막 한 8개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이제 그런 시가총액 추이 같은 것들을 합산해서 뭐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뭐 고점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3% 정도가량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늘 이제 좀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네. 뭐 긍정적인 그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경협주를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주가 그렇게 올라 있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빠졌는데도 또 더 빠질까 봐 못 사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서 본다고 했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은 철도라든지 도로 그리고 물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이런 쪽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 토목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 하나만 있더라도 노동력만 있으면 건설회사만 있으면 도시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설계 감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한 그런 진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기관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 좀 앞으로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급등이긴 하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네요. 떨어질 땐 더 떨어질까 못 사고 오르면 또 올라서 못 사서 또 수익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남북경협주 내에서 관심 가질 종목군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선호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딱 10,000원에 걸쳐 있는데 흐름 놓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 한 업종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